자, 이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로 옵니다. 노태우 정부 하면 여러분들 왜 북방 외교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주의권의 어떤 벽을 허물면서 활성화됐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남북 관계도 좋아져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들을 채택하는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전에 첫 번째로 뭘 했냐면 바로 이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합니다.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고 있더라. 요 순서를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노태우 정부 때야 첫 번째 남북 동시가입,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 요 흐름도 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자, 먼저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남북 간의 관계예요. 이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 남과 북은 어떤 관계야? 이거 규정을 한번 해봐. 나라와 나라의 관계야?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야? 이거 어떻게 규정해야 돼? 그걸 지금 규정한 거예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해요.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남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잠깐 나뉘어져 있는 같은 민족인데 잠깐 각각의 나라 시스템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전혀 별개의 그런 나라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교류를 또 어떻게 규정할까? 남북 교류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어.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저 나라에 팔았어. 그러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어떤 교류를 보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지 않기로 했어요. 바로 이거는 민족 간의 내부 교류를 봤습니다. 민족 간의 내부 교류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7서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기억하시고,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 7서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기본, 다 보수 정부예요. 이 보수 정부에서 이 짜놓은 틀, 그 틀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정부가 바로 진보 정부, 소위 진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통일은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아젠다, 그런 명제다라는 것이죠. 이 김대중 정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햇볕 정책, 네, 햇볕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 단어 싫어해요. 네, 결국은 옷을 벗겨버린 또는 벗김을 당한 그런 어떤 그 수동적 위치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모습들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김대중 정부에서는요, 이 정주영,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이벤트가 뭐였냐면,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있어요. 이 정주영 명예회장에 이 소떼 방복이 있습니다. 와우. 이 정주영 그 현대 명예회장이 왜 소를, 북한에서 소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기업을 일으켰다. 현대라는 데가 그렇게 일으켰다. 이제 이걸 갚으러 가는 거예요. 갚겠다, 내가. 고향에 가서 갚겠다. 라고 해서
정말 이 휴전선을 그 소떼들이 트럭에 타고 넘어가는데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 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면 그 통일의 어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그 소떼들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아마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금강산 해로 관광이 열려요. 금강산 해로 관광이 열립니다. 오, 금강산에 가는 거야. 금강산에 중요한 건 이제 해로예요, 여러분들. 육로가 아니라 해로입니다. 이때 저도 저희 부모님 보여드렸어요. 예. 그때 제 생각은 열렸을 때 빨리 갔다 오자. 나중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이 예견은 정확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꽁꽁 닫혀 있잖아. 여러분들 열렸을 때 빨리 갔다 와. 근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절경입니다. 정말 설악산 우리 지금 그 한겨울도 멋지다고 하잖아. 그 설악산이 막 수십 수백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물꼬가 트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빅 이슈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보면요, 이것은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와우. 최초야, 최초. 이렇게 물꼬가 트니까 이 최초였던 물꼬가 트니까 이제 또 만나는 거야. 예, 이 차는 노무현 정부. 그죠? 예. 그 이유는 우리도 좀 봤잖아. 2018년도 봤잖아, 우리. 예,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모습 봤잖아. 한번 물고 트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합의 본 게 뭐였냐면 남한의 연합제와 그리고 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유사성이 있다라는 합의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연합제를 지향합니다. 연합이 뭐냐면 떠올리세요. 연합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럽연합을 떠올리세요. 유럽연합. 각각의 다른 나라들끼리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처럼 이렇게 틀을 묶어져 있는 것, 거기 유럽 국가 안에서 여러분 여권도 제시 안 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연합제야. 각 나라의 어떤 정체성은 지키되 생활은 같이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향해. 우리는. 근데 북한은 뭐냐면 연방제를 지향합니다. 연방제는 뭐냐면 어디를 떠올리냐면 여러분들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 연방. 미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각각의 주들이 있는 거잖아. 그죠? 북한은 지금 그걸 지향합니다. 하나의 민족 안에 좀 다른 체제, 이렇게 이제 갖고 가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각각의 다른 체제를 일단 인정하고 그걸 느슨히 묶어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지 자꾸. 그런데 이때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접합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어떤 그 결과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잔 말이에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정말 이 개성공단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폐쇄되고 있잖아요. 그죠? 좀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성공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경의선이 이제 다시 개통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들 상봉도 또 있었고요. 아이고, 이분들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터줘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의선 이상한상 뭐 이와 같은 어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닫혀져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힘들고 우리가 또 희생할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만나고 싶을 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대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우 대장정 20강의 개념을 쫙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20강 이것만 완강하시면 뭐 수능 보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교재가 워낙 좋아요. 교재 그 별 채우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 공부했던 그 감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만 별 채우기 하시면서 맞아 이거 배웠구나 요거 기억하면서 계속 그 감만 유지하시면 돼요. 따로 뭐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조금만 좀 시간 내셔가지고 그 별 채우기 정도 하시면서 감 익히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매운 떡볶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